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과 ICT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알려드리는 게릴라 ICT 클래스의 전선호입니다. 이번 주 동안 코딩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잘 알지 못했던 직업들까지 세 가지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생소한 정보들 없는 기회였나요? 오늘은 게릴라 ICT 클래스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을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혼용해서 사용해요. 예를 들어 4차 산업의 꽃 드론 아니면은 4차 산업을 주도하는 기술체 강국 이런 형태로요. 제가 이런 말 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4차 산업과 4차 산업혁명은 엄연히 다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말 그대로 산업이 혁명적으로 발달한 네 번째 상황이라는 뜻이고요. 4차 산업은 산업을 분류했을 때 네 번째 산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연에서 생산물을 얻는 농업, 목축업 등이 1차 산업이고요. 이러한 생산물을 가공하는 것이 2차 산업, 가공된 생산물을 운송하고 거래하는 등의 활동이 3차 산업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발전하면서 1차, 2차, 3차만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산업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의료, 정보, 교육 등 지식 집약적 산업들을 다시 한번 분류한 것이 4차 산업입니다. 즉, 세상에 변화를 가져온 산업적 혁명인 산업혁명과 산업을 분류한 4차 산업은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주고 오늘 이야기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산업혁명이 뭐라고 했죠? 인류에게 큰 변화를 안겨다준 산업의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근데 그걸 알려면은 1차부터 3차까지의 산업혁명을 먼저 알고 가야 이해가 편합니다. 먼저 1차 산업혁명은 가장 대표적인 산업혁명입니다. 옛날에는 손으로 만들던 수공업으로 생산되던 공산품들이 기계를 통해서 제작하게 되었고요. 이는 필연적으로 생산력의 엄청난 증가를 불러일으켰죠. 단면적으로 1차 산업혁명의 시발점이 된 방직기로 인한 의류, 섬유산업은 1800년대 당시에 1차 산업 이전과 비교해서 약 5000배가 상승했다고 하죠. 이러한 기세를 이어가지고 19세기에는 석유를 필두로 산업의 과학화가 일어났습니다. 옛날 경고업에 그쳤던 1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화학, 전기, 금속산업까지 중고업의 기계화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온갖 제품들, 형광등부터 시작해가지고 TV, 자동차, 세탁기 같이 현재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온갖 제품들이 발명, 상용화 된 시기였고요. 이때 말 그대로 세상을 바꾼 산업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기계와 공장으로 이루어진 1, 2차 산업혁명과 달리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이루어졌습니다. 2차 산업혁명까지는 정보의 교류를 위해 파발, 신문 등 좀 더 나아가자면 전화 같은 물리적인 소통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3차 산업혁명으로 정보화 시대에 돌입했고 전 세계 정보를 안전 장소에서 쉽게 교류할 수 있게 되었죠. 본격적인 세계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산업의 대부분은 인간이 아니라 컴퓨터가 제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네, 바로 지금입니다. 여기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합니다. 1차는 경공업의 변화, 2차는 중공업의 변화, 3차는 정보통신의 변화였다면 4차는 기계, 컴퓨터의 변화입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사람과 기계의 관계가 크게 변화될 것이고 실제와 가상의 경계가 무너져가지고 가상에서도 실제와 같은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계가 제품을 제작하는 걸 넘어서 기계가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평가하는 단계까지 오게 되죠.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매 산업혁명은 세계의 산업시대를 바꿨어요. 근데 지금 위에 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고 있나요? 아직은 아니죠. 미래에는 저렇게 바뀔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강인공지능이 필요해요. 하지만 강인공지능 개발에는 전문가들도 약 25년 이상 걸릴 거로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폰, 드론, 3D 프린터, IoT 등은 사실 4차 산업 기술이 아니라 3차 산업혁명으로 생긴 부속품입니다. 아직 엄밀히 말하자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오지도 않은 4차 산업혁명을 예상하고 현재 관련된 기술들을 교육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흘러오는 시대에 편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 스마트폰 상용화 이전부터 사용법을 공부하고 사용했나요? 아니죠? 상용화가 되고 나서 사용법을 익혀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해요. 오히려 맞는 사람보다 더 잘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가올 세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수공업에서 기기 생산을 가장 먼저 시작한 영국은 18세기에 세계를 지배했어요. 석유와 전기를 활용해서 대량 생산 체계를 먼저 만든 미국과 독일은 현재까지 최고의 선진국으로 손꼽히고 있고, 그 중에서도 최초의 컴퓨터를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와 구글 등 수많은 업체가 들어선 실리콘밸리를 구축한 미국은 현재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국가로 발전했죠. 영국이 세계를 주름잡을 시절에 독일은 작게 쪼개진 국가에 불과했지만 2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유럽 최고의 산업력을 갖춘 뒤에 2차 세계대전까지 유럽의 패권을 좌지우지했고요.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를 시작했지만 2차, 3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세계 최고의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4차 산업혁명도 이런 기회입니다. 이후에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올바르고 빠르게 받아들이는 나라가 세계를 이끌 차세대 주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다들 예상하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은 4차 산업혁명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아직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오지 않았고 다가올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끌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공지능이 개발될 기간을 전문가들이 약 25년 정도로 예상했다고 말했죠. 그렇다면 25년 뒤에 세상을 운영하고 이끌 사람은 누구죠? 바로 지금의 청소년 친구들입니다. 그렇게 미래를 대비하고 더 나은 세상을 안겨주기 위해 아직 다가오지 않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연구하고 청소년 친구들한테 어떻게든 많은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어른들도 전문가들도 정확하게 어떤 방법이, 어떤 기술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 높은 것들을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진행한 게릴라 ICT 클래스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겠고요. 미래의 여러분들이 찬란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릴라 ICT 클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